안녕하세요. 가나안 포도농원입니다. 지금 포도 당도가 오르는 원리 두 번째 2탄입니다. 원리를 알면 포도 농사가 쉬워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포도로 하면은 우리가 샤인 초창기에 먹어봤던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에 망고 향이 진하게 입속에 퍼진다면은 샤인 머스켓 포도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없겠죠. 100년을 가는 포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 포도 마이스터 대학에서 일본 포도 연수를 다녀왔는데, 일본은 물론 우리와 토양 조건도 다르지만은 절대 양을 많이 달지 않고 우리처럼 포도 송이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500g 정도 아담 사이즈인데 포도 알은 정말 탱글탱글하니 예쁘더군요. 샤인 머스켓은 원래 망고향, 머스켓 향이라고 보죠. 망고향을 가지고 있는데 재배 과정에서 그 망고향을 발현시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재배를 잘하는 그런 농부겠죠. 샤인 머스켓은 원래 지중해 지방에 충분한 햇빛 그리고 온도 그리고 건조한 환경에서 샤인의 특성을 부각시켜 준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지금 저희 빨간 집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0일 수정한 지 70일 정도 되는데요. 봉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봉지를 아이고, 봉지가 안 빠지네요. 이거는 봉지가 안 빠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까볼까요? 옆에 거를. 지금 한 7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알은 지금 연화기 쪽에, 지금 이 정도 컸습니다. 위에 지금 알은 그렇게 아직은 이제 계속 비대하니까, 아직은 다 비대된 건 아니고, 속을 좀 이렇게 켰는데, 이 아이도 한번 까볼까요? 대충 이 정도 사이즈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포도 알이 아직까지는 100% 비대는 안 됐고, 조금 더 이제 연하게 거치면서, 포도가 익어가면서 조금씩 더 크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당도 오르는 원리 두 번째 동영상 2탄으로 부족하지만은 제가 저도 아직은 공부하는 입장인데 제가 해왔던 재배 방법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초 때 즉 웃자람이죠. 도장되지 않도록 관리해서 전년도 저장 양분, 이 저장 양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 재배에 있어서 전년도 저장 양분을 소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년도 저장 양분 소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화수 정리는 적기에 단시간에 빨리 끝내주는 게 좋고요. 이 또한 불필요한 양분 소모 또 알 비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화수 정리는 가능하면 단기간에 빨리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1차 지베렐린 처리 후 예비 알속기가 시작이 됩니다. 1차 지베렐린 처리를 최대한 단시간에 저는 해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차 지베렐린 일괄 처리 후에 알속기를 가능한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이 또한 역시 단시간에 빨리 끝내줬습니다. 그런 결과물들이 이런 결과물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1차 비대기 때 포도알을 어느 정도 키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주냐? 너무 이렇게 NK나 NPK 등 이렇게 질소기가 들은 비료를 물론 사용은 합니다. 하지만 너무 비료에만 이렇게 의존하지 말고 충분한 관수, 즉 알을 충분히 포도봉지 작업할 만큼
그 정도로 충분히 키워줘야 됩니다. 이때 1차 비대기 때입니다. 그러면 질소를 적절히 사용해서 관주해줘가지고 포도알을 충분히 키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농부님들에 따라서 알을 크게, 포도알 사이즈를 크게 하신 분도 있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것도 한 17g 정도 나오겠죠. 저처럼 이렇게, 저는 알을 크게 이렇게 키우지는 않습니다. 네. 어찌됐든 관주를 해서 이렇게 포도알을 비대시켜주고, 그 다음에 5번째죠. 포도 봉지 싸기 작업 후에 경핵기는 보통 15일에서 한 달가량 보통 가는데, 씨가 이제 그 단단해지는 시기라고 하고, 포도알이 안 크는 시기죠. 보통 봉지 싸고 포도알이 안 큰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핵기 지나면서 포도알은 이게 봉지 안에서 이 적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통 한 길게는 보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포도알은 다시 이렇게 커지게 되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경핵기를 거쳐서 연화기, 포도가 말랑말랑해지는 시기죠. 이때부터 질소를 이제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주는 황산가리, 황산고토, 인산가리 순서로 한 2사이클 정도로 이렇게 관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면시비는 마그네슘이나 칼슘 위주로, 인산가리 쪽도 이렇게 연면시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나 칼슘 위주로 이렇게 연면시비를 해줘서 이파리를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이렇게 잎맥이 선명하게 살아서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잎이 도톰하고요, 이렇게 촉촉한 그런 느낌이 되도록 이파리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100%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파리가 좀 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예방을 한다고 병충해라든가 노균병이나 이 시기에 보면은 뭐 응애 총체 이런 것들로부터 항상 예방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흔적이죠. 그래서 이런 건 중요합니다. 이런 거 관리를 잘 해줘서 잎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변색기가 이제 올 무렵이 되는데, 지금은 청포도 이렇게 샤이니 청포도지만은 좀 있으면 샤이니 약간 이제 색이 연두색 쪽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색기가 오는데, 샤인도 변색기가 옵니다. 변색기가 오면은 당도 향상에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경의 포도알, 포도의 이 지경도 있지만, 가지의 지경도 있지만은 요 송이의 지경, 또 요 보면은 아래, 포도 아래 여기 지경이 있습니다. 이 지경에 물관이라고 있고 채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관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뿌리에서 물을 양분을 흡수해서 포도알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물관이라고 하고, 채관은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영양소를 이 포도알로 전달해 주는 과정을 기능하는 것을 채관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물관이 폐색이 되어서 뿌리를 통한 양수분이 포도알로 전달되지도, 또 포도알에서 물관을 통해서 양분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포도나무가 정상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쭉 올해 연초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키워 오셨다면은 변색기 전에 물관이 폐색이 돼야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도 향상에서 중요한 말산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변색기 이전에 보통 포도알에서 말산이 이렇게 많이 다량 만들어져야 됩니다. 말산이라는 것은 위에 이제 양분, 즉 광합성을 통해서, 잎을 통해서 이렇게 또 포도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산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전년도 저장양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연초부터 웃자라지 않게 관리하고, 전년도 저장양분, 축조, 소모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계속 막아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중요한 말산이 만들어지면은 이 말산이 분해되면서 수소이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이렇게 치환됩니다. 이때 수소이온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로 우리가 외부에서 주는 관주를, 우리가 보통 그 관주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 가리, 아까 관주할 때 황산가리, 그 다음에 황산고토,
인산 가리, 그죠? 이러한 가리 성분하고, 가리 성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통 당도 올리는, 그죠? 알이 커지고 당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가리이온과 혼합 전달되어서 당을 만들어주는 게, 그러므로 포도의 당도라면은 뭘 말합니까? 광합성에 의해서, 이파리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부산물, 탄수화물이죠. 포도당입니다. 자, 이런 당과 말산에, 방금 말산 수소이온과 치환돼서 만들어지는 가리이온으로서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그런 당의 총합을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 포도당이 결국 우리가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내는, 달콤한 포도를 만들어내는 당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 관리죠. 늘 말씀드리지만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는데, 뿌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뿌리 관리와 그 다음에 또한 포도 잎 관리죠. 이 무렵에 이파리 관리와 뿌리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물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잎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물 관리를 통해서, 이제 지금 장마가 이제 끝날 무렵 되는데요. 이때 장마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병충해 예방 한번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게 되는데, 이 강한 햇빛에 견딜 수 있는 이파리를 충분히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을 번갈아 가면서 연면 시비를 해주면, 또 요즘에는 칼슘 마그네슘의 혼합 제품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잎 관리를 잘 해주셔 가지고, 잎에서 충분히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양분들이 포도에 잘 전달되어져 가지고 달콤한 포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달고 맛있는 포도를 만드는 그 원천이 바로 이 이파리와 뿌리,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이 맛있는 포도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파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이파리에서 만들어지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들이 지금 연하기 시점에서 다시 이제 조금 딱딱해진, 포도가 딱딱해진 시기가 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다름 아닌 이 채관을 통해서, 포도의 송이, 포도알 직영의 채관을 통해서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그 양분들이 다시 포도알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포도가 다시 단단해지면서 어떤 맛이 나죠? 바로 아삭한 식감이 나게 됩니다. 이때 포도가 다시 단단해진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완전체, 망고 향은 보통 우리가 당도가 18브릭스, 17브릭스, 18브릭스 정도 되면은 보통 우리가 적절한 망고 향이 샤인에서 가지고 있는 망고 향을 가장 많이 발현시킬 수 있는 당도 수준이 됩니다. 보통 이제 너무 이렇게 당도가 높아버리면 오히려 망고 향은, 머스켓 향은 감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적절한 이렇게 당도를 유지해서, 그게 보통 저는 17브릭스, 하단 당도, 제가 출하하는 시점 하단 당도 16, 17 정도 되면은 위에는 보통 18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단 당도 16, 17에서 보통 출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 선도 농가들에서도 보통 하단 당도 16, 17 정도 되면은 보통 따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등숙이 지금 작년보다 한 보름 정도 빨리 오는데요. 등숙이 지금 이 정도 왔습니다. 오늘 7월 21일인데요. 22일인가요? 네. 이 정도 등숙이 왔고, 여기서 꺾어지면은, 이 정도 꺾어지면은 등숙은 어느 정도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도 측정을 해 볼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당도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 올해도 우리 농부님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모든 농부님들이 풍성한 수확들 되시고, 저는 수확하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포도가 지금 이제
빨간 집게죠. 빨간 집게들은 얼추 지금 한 70일,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1차 수정한 지 70일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요 정도 사이즈는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더 좋은 애들도 있고 모양이 조금 더 이렇게 모양이 빠진 애들도 있습니다. 봉지를 지금 잠깐 까봤는데 올해는 통로 쪽 애들이 그래도 포도가 작년에 비해서 좀 이렇게 탄탄하게 온 것 같아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관주할 때 황산가리, 황산고토, 그 다음에 인산가리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한번 언급했었습니다만은 인산의 역할, 가리의 역할, 그다음에 마그네슘, 칼슘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산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뿌리나 꽃. 인산은 힘의 원천이죠. 그래서 과일 속을 공동과가 이게 과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렇게 과일이 좀 커졌으면 안에 속이 이렇게 비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인산가리를 해줌으로써 저 안에 비어있는 공동과를 꽉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인산이라는 비료입니다. 가리는 열매를 좀 크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당도를 높여주는 아까 말씀드린 수소이온과 치환돼서 같이 치환된 수소이온이 우리가 관주해주는 가리 이온을 가지고 들어가서 당의 원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황은 맛, 향, 색깔 세 가지죠. 마그네슘은 이파리, 광합성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엽록소를 이렇게 증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마그네슘이라는 비료입니다. 칼슘은 세포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고 과일의 경도를 높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포도 재배 지금 이제 중후기인데요. 후기에 꼭 필요한 요소. 지금은 질소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비료 요소들을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적당히 사용돼야지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치면은 좋다고 지나치게 쓰면은 아니 쓰는 것만 못합니다. 적절히 사용하셔서 하여튼 올해에도 대박 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